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정부를 이끄는 이틀을 남겨놓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한 약 두 달 동안 우리 언론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원래 나빴습니다. 원래 나빴어요.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만 하는 언론도 아마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취임하기 전 아닙니까? 출발선에서 달리지도 않는데 준비운동하는 단계에서부터 막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것도 비판이 뭐 일부는 일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트집 잡기, 그리고 약점만 캐기,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12월 19일 선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개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의 기적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적대적인 언론, 사사건건 박근혜한테 불공평하게, 불리하게만 보도하는 적대적인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51.6%의 득표를 한 게 기적입니다. 이긴 게 기적이에요. 박근혜가 이긴 게 기적입니다. 51.6%로. 그렇게 불리한 언론. 요새 선거에서는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한 3대1 정도로 불공평한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가 이겼다. 이게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문재인 후보는 그 정책이 노무현보다 훨씬 더 왼쪽입니다. 훨씬 더 이념적으로 좌파적이에요. 거기에 또 종북 세력까지 들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과 연관성 등 약점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1470만 표나 받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건 문재인의 기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이 문재인한테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아주 자그마하게 쓰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기사는 크게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한테 찍은 표가 많다 이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이 제대로 알렸으면 절대로 1470만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적이 있었는데, 두 개의 기적 다 원인은 좌경화된 언론입니다. 좌경화된 언론의 불공평한 보도. 그런데 박근혜 씨는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고정표.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중에서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아마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고정 지지표의 크기가 김대중보다도, 김영삼보다도 더 큽니다. 한 40% 됩니다. 40%. 지지율이 40% 이하로 잘 안 내려가요.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48%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등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국정 수행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힘이 붙지 않아요. 근데 40%대를 유지를 하면 괜찮아요. 박근혜 씨는 40%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이 언론은, 평상시에는 언론이 군대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군대가 군대지만은 평상시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언론이에요. 언론은 계속 선거 끝나자마자 박근혜 씨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사 문제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언론 종사자가 30대, 40대가 대부분입니다. 한 80%대예요. 이 30대, 40대는 문화적으로, 그 세대적으로,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씨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비판하고 이승만 박정희 비판하고 미국 비판하고 국군 비판하고 하는 대기업을 비판하고 하는 것이 몸에 익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언론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 가지고는 한국은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언론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하는 것이 언론 개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 개혁보다도 정치 개혁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언론 개혁입니다. 근데 이 언론이 개혁 대상인 언론이 나서가지고 기업을 개혁해라, 재벌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 하면서 자기들 개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은 과거에는 누가 바꿨느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꿨어요. 5.16 나고 나서 언론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 언론 개혁을 했어요. 이것은 권력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권력에 의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의 탄압이 되니까 이 개혁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언론의 소비자인 국민이 해야 됩니다. 즉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해야 되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해야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언론 개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상적으로 이 언론을 감시 감독하면서 기사를 잘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도 그 기자 이름도 폭로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도 하고 언론사 불매운동도 하고 시청 거부 운동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